지금 보수 통합의 기치를 내거셨어요. 장기표 예. 선생님도. 예.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 그건 이번 총선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수 통합의 장기표 선생님도 한 축으로 이렇게 합류하시는 거예요? 합류합니다. 아, 네. 왜 합류하느냐 하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참된 의미의 네.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네. 그러나 이 국면 아까 말한 대로요. 국가적 위기. 네. 이 문재인 정권이 국정을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이 국면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시급한 문제니까. 예, 그걸 예. 끝장을 내놓고 뭘 해야 되지. 예. 이? 나라 망치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이게? 뭐 새로운 당이 나온들 나라 망했는데 이미.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저희는 국민의 소리당을 창당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당은 절대로 문재인 정권에게 도움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파 표 분산시키는 일은 절대 안 한다. 하시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 보수 진영, 예. 뭐 저는 보수 세력이 아닙니다만은 네. 보수 진영이 통합하는데 우리도 참여해서 네. 말하자면 보수 진영에서 모을 수 없는 표도 예. 더 보태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진보의 표도 예. 장기표 선생님이 이제 일생 진보로 민주운동을 했으니까 살았습니다. 진보로 사셨으니까 그쪽을 장기표 선생님이 지지하는 그쪽 세력도 문재인에 대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예. 세력이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네. 점에서 저는 뭐 보수 우파의 단결이라기보다도 네. 반문재인 세력이 다 모여라. 다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 진중권이라고 아시죠? 예, 진중권도 일생을 뭐 진보로 살아왔는데 요즘은 이 문재인 정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영 아니니까 그 사람도 돌아섰어요. 그런 식으로 돌아선 사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아야 진짜 많은 정도가 아니라 다 돌아서야죠. 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그냥 그 말씀드리면 참 진중권 씨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아, 예. 우리 사회는 지금 패거리 말하면 정치 문화로 말미암아서 그 진영에서는요 그런 소리 못 하죠, 또. 했다가는 낙인 그게 찍힌다. 못 삽니다. 진중권 씨는 이제요 그 사람들 금방에 이제 가지도 못하고 또 안 가기도 할 거고 안 됩니다. 저는 이번에요 이 조국 사태 때 이 민주당 안에 그 국회의원들 아니습니까? 예. 그 사람들 중에 어떻게 조국 사건이 잘못된 줄을 다 몰랐겠습니까? 알은 사람만 있죠. 예. 예? 아, 근데 말을 못 하는군요. 그걸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 당사에도 못 나가는 거야. 식당에도 못 가죠. 술집에도 못 가죠. 그 말을 하면 거기서 아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배신자가 되니까요. 예. 배신은 저가 배신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 패거리에 완전히 그냥 왕따가 돼가지고 이것이요 또한 민주주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네. 이래가지고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진중권 씨가 이번에 네. 진중권 씨도 초기에는 좀 많이 참았죠. 네. 많이 참다가 마침내 정말 동양대 교수직도 딱 사표 내고 네. 딱 이래 나온 것은 굉장히 진짜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자기네 학교 일이기도 하고 자기가 예. 소속된 동양대 예. 그 정경심이 조국 부인이 거기서 표창장 위조하고 가전이 무슨 증명서 다 거기서부터 저- 발단이 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이왕 말랐으니까 무슨 대학 총장이 한씨인가요? 예. 그걸 몇 달 동안을 조사를 해가지고 무슨 학력이 어떠는 해가지고 기어이 지금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파면되게 하락한 이 정권 아니습니까? 네. 이게 파렴치한 정권 아닙니까? 이거? 네. 정말 네. 어떻게 그럽니까? 네. 아니 조국이가 우리 장기표 선생의 서울법대 후배면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저렇게 빠져하시는데 그 사람은 뭐 이제는 하도 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저도 좀 알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아세요? 아니 뭐 친하게 알지는 않은데 네, 제가 네. 가면 그래도 뭐 제가 네. 대선배니까 그렇죠. 인사 아주 깍듯이 하죠. 네, 네. 그런데 참 이 사람은 참 이번에 하여튼 말하면 저는 이 강남 좌파 네. 이 사이비 진보 세력의 네. 본 모습을 이번 조국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사이비 진보, 이 운동권의 이 사이비 진보가 우리 사회의 발전에 굉장한 질곡, 말하면 방해가 되어 왔는데 이러한 세력들이 역사적으로 말하면 패퇴하는 계기를 저는 마련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이 사이비 진보들이 만약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겁니다. 이게 사이비 진보라고 장기표 선생님이 표현하신 거는
일생 제대로 된 그 민주화 운동도 안 하고 괜히 그 민주화 투사인 양 가짜 간판을 달고 거기에 말 숟가락 하나 얹어 놓으면서 그걸 말하자면 훈장처럼 그렇게 그걸 살아온 좀 거죠? 네. 설명을 드리면 지난날 그 민주화 운동을 그 사람들이 했죠. 말하자면 군사 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걸 저는 뭐 아까 제가 말하면서도 좀 마음에 걸렸는데 네. 그걸 누가 뭐 더 했느냐 덜 했느냐. 네.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민주화를 위해서 체류탄 가스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누가 더 했느냐 덜 했느냐 저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화가 돼본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되었으면 기득권층에 따른 말하자면 양심에 때로는 그 가책도 좀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요 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너희는 민주화운동 안 하는 놈들 아니냐? 오늘 민주화운동 이래가지고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자꾸 훈장처럼 달고 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타락하게 되는 거죠. 위선적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력들이 말하자면 사이비 진보, 즉 진보연하지만 실제로는 진보가 전혀 아닌 그런 세력들로 저는 전락했다고 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강남좌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온갖 그 호화를 누리면서도 말은 좌파였냐 진보였냐 하는 거 진짜 이 타기 돼야 돼. 위선자. 아니 뭐 유럽에도 뭐 캐비어 좌파가 그럼 있고 캐비어 좌파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캐비어도 자본주의도 있어요. 캐비어 자본주의도. 아 그런데 진보들 이제 뭐 진보를 좀 뭐 말하면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왜 유독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까요? 이 김일성 집단도 그렇고 요즘 김정일, 김정은 하는 것도 그리고 약속을 이렇게 뒤집고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하고 그 태생적으로 좌파의 어떤 그 있는 겁니까? DNA가? 그게요. 자기들이 옳다 이겁니다. 옳으니까 난 거짓말해도 된다. 목적이 옳으니까 수단은 어떤 수단도 괜찮다 이겁니다. 이런 사고에 빠졌는데 이게 참 정말 잘못된 거죠. 아주 그건 옳지 않습니다. 목적만 옳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민주주의는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이 절차가 절대로 실질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근데 그걸 저 사람들은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은 뭐라도 괜찮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혹시 선생님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니까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이제 지나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선배님이신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 좌파 이념에 빠졌은 젊은 시절엔 뭐 어느 철학자도 그랬으면 난 뭐 젊은 시절엔 빠지고 나이가 이제 들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 건 이제 바보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런 거를 얘를 후회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요즘 들어서 지금 저 좌파의 위선들을 보고 조국 사태, 문재인의 각종 그 거짓말 위선을 보고 가증스러운 걸 보고 내가 한때 저들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했다는 게 좀 말을 참고로요. 우리 이제 이 선생께서는 이제 저하고 또 나이 차도 있고 또 그래서 그런데 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로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탐닉하거나 주체 사상에 탐닉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고 이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60년대 중반부터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시대나 또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81년 2년도부터 우리 사회에 홍수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렇죠. 홍수처럼. 그다음 또 주체 사상은 주로 85년도부터 밀려들었습니다. 저는 60년대 중반부터니까 이미 그때 벌써 뭐 학생운동부터 15년 내지 20년 후 나이가 그러니까 그 40살 가까이 됐던 아닙니까? 뭐 30대 후반. 그러니까 이자들하고는 결이 다른.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저 나름대로의 상당히
말하면 자주적인 네. 그런 그 이념 성향을 구축해 있었기 때문에 아, 네. 그런데 빠진 일이 없죠. 아,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진짜 정말 아카데믹하게 어려운데 저는 저 나름대로 네. 말하자면 이 국가 운영 방안을 갖고 있고 네. 그 기본 원칙으로서의 이념 예. 이런 것을 상당히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 이제 이건 뭐좀 의문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예. 만약에 공심위원장으로 예. 장기표 선생님을 좀 모신다고 하면 예. 가실 의향이 아니, 저는 그 이제 그렇잖아도 뭐 언론에 일부 보도도 되고 예, 예. 또 저는 매주 토요일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이 문재인 정권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내가면서 뭐 저더러 네. 선생님이 뭐 한국당 공심위원장 맡아서 예, 예. 한국당 뭐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그를 그 위인이 못 됩니다. 왜요? 능력이 전혀 안 되죠. 아니 왜냐면 한국당 안에 그런 거 할 사람 많은데. 아니 근데 오히려 당 안에 있으면 예. 이 친소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같이 지기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오히려 장기표 선생 같이 이렇게 그 조직에서 바깥에 있어서 본 분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뭐좀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장기표 선생 이름이 아니, 오르내리는 네, 뭐 것 그런 같은데요. 말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네. 그러나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할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정도 잘 아는 분들. 아, 예. 예. 보수 지금 통합이 화두인데요. 이제 선거 몇 달 안 남았으니까 네. 지금 잘 될 걸로 이게 전망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이 들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점은 있지만 되어야 됩니다. 돼야 되고 네. 왜냐하면 사실 그 보수 세력이 뭐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저를 포함해서 제가 그 뭐 정권에 하나도 덕본 일이 없지만 네. 천하흥망의 필부유책이라는 말이 있거든. 천하가 흥하가 만드는 다 책임이 있고 예. 정치권에 있는 사람 다 책임이 있죠. 그럼요. 저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옳고 그런 것을 저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네. 우리 다 똑같으니까 뭐 그대로 가겠다. 그럼 못 이깁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보수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 점에서 너무 저 보수 세력끼리 너무 따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탄핵 문제만 하더라도 네. 당시 새누리당에 있었던 사람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다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 아닙니까? 네, 그거 다 공동으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으로 모두가 정말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탄핵당할 정도로 우리가 네. 잘못한 데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참여하고 혁신하겠다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면서 다른 세력들도 끌어들이는 것이 참 좋겠나 저는 네.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참여가 우선 돼야 되겠군요. 근데 그것도 저는 조건으로 내세우고 책임이 싶지 있다. 않아요. 아, 예. 그것도 그러니까 통합할 수 있으면 먼저 통합을 하고 네.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은 네. 조건 없이요 그냥 통합해야 됩니다. 뭐 그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통합하고 그래 우리 같이 또 한번 좀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자,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저는 혁신해서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거 자꾸 따져다가 통합 못 되는 것보다는 그냥 통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 새로운 보수당에서는 뭐 3대 뭐 혁신 개혁 원칙 뭐 이걸 자꾸 삼원칙, 네. 삼원칙을 내세우면서 자꾸 그걸 들어주면은 우리가 합치겠다 이러고 자꾸 따지고 그러니까. 예.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예. 저 들어줘도 나쁜 건 아닌데 예. 사실은 좀 무리한 요구인 점도 무리한 있죠. 요구죠. 예. 저는 그렇다고 해서 들어주지 말아야 예. 된다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저 109명, 108명입니까? 108명. 예. 108명 있는 정당하고 솔직히 말해서 8명 있는 정당하고 그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없고 그러나 이거는 같을 수가 없으니까 안 받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네. 8명이 요구하니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을 위해서 또 야권 전체를 위해서 받아줘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네. 저는 그래서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통합을 하려고 그러면요. 네. 통합을 하려면 자기가 양보할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주장 다 관철을 해가면서 통합한다? 어떻게 그게 통합이 됩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솔로몬 재판이라는 거 아니습니까? 네. 진짜 이 가짜 엄마, 진짜 엄마가 하도 다투니까 그러면 둘이서 둘 나눠라. 나누어서 가지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양보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을 꺾기 위해서는 야권이 통합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진정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요구할 거 하다가 안 되면 좋다. 내가 양보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진짜 엄마. 그 진짜 엄마가 솔로몬 돼야지. 재판에서. 예, 예. 그럼 결국 어디냐? 그 진짜 엄마가 그 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승리하면 문재인 정권을 꺾으면 다 이익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 전체가 그러면 그렇죠. 예. 나라도 위하고 자기네들도 그래도 집권도 하죠. 그렇죠. 예.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측력도 있으시니까요. 장기표 선생님은 문재인 정권은 임기를 다 채울 거 같습니까? 아니면 그거 참 잘 물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절대로 임기를 못 채웁니다. 절대로. 예. 이거는 합리적으로 따져서도 네. 못 채우지만 네. 역사는요 합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네. 초월하는 것으로 되는데 네. 내가 크게 말씀드리면 네. 어떤 정권도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예. 국민이 이렇게나 싫어하는데요. 이길 수 있습니까? 계속될 수 있습니까? 네. 못 이기고 얼마 전에요. 그래서 이 지금 검찰 말하자면 네. 탄압 사태가 생기는데 얼마 전에 보면 그게 뭔가 있잖아요. 그 비서관 백원우. 예. 백원우 또 박형철인가. 네네. 말하자면 청와대 실세들도 네. 검찰에서 조사받고 네. 어떤 사람도 자살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 이제는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이 문재인 정권에 함께 했던 사람을 보호해줄 권능을 상실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게 센 것 같지만 네. 언제라도 태강이면 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너무 강하면 부러지거든요. 네. 이 물극적반이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절대 권력은요 절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광화문 말하자면 대중투쟁을 통해서도 이걸 물리치기도 해야 되지만 언제라도 강한 자는요 자체적으로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로마도 그랬고 그렇죠. 고구려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신라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의 정치 지도자들도요 네. 경쟁자에 의해서 말하자면 이 패퇴된 게 아닙니다. 다 스스로 붕괴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붕괴한 거죠. 그럼요. 공천 이항구 씨 앞에서 칼춤 출 때부터 그러니까 이항구 그 사람이 그럴 때부터 그때 자중질환 한 거죠. 그럼요.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은 탄핵을 부결시켰죠. 스스로 붕괴돼가지고 타결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았죠. 압도적으로 많고 또 행포를 하여튼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도 저는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번에 이 검찰에 대해서 하는 이 짓거리들은 진짜 말로 이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어떻게 이 정권이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이왕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 때요 야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면 여권 내의 대선 주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6개월 안에 반문재인으로 돌았습니다. 왜? 힘이 빠지니까. 문파의 기대가 대통령 못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선거에 한번 졌으니까.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대권 주자들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들이 따라가거든요. 왜? 차기 권력을 향해서 따라갈까? 줄 서죠. 그렇게 뭐냐? 탄핵이 가능하죠. 가능해지죠. 야권이.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탄핵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나 지금 국민들이 살기 힘든데 국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광화문에서요 막 일주일에 한 2번씩 매번 한 100만 명 이상씩 계속 모이면 정권 유지 못합니다. 또 100만 명 계속 모이면요 전국적으로요 1000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정권은요 둘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피켓 만드니까 저 100만 명 모여봐 이게 뭐 피켓 만들고 뭐 소리만 지르지 뭐 얌전하니까 네. 뭐 경찰이 막고 있으면 얌전하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지만요. 네. 이분이 공수처 만드는 거 아니습니까? 네.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만들겠습니까? 무서워서. 무서워서 만드는 거죠. 무서워서 앞으로는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퇴임 임기 때만이 아니라 네. 퇴임 지나도 네. 말하면 검찰이 그대로 예. 저기 수사해가지고 처벌하면 당하겠다 싶으니까 민변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들 사람들로 지금 이 수사권을 지금 갖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겁냅니다. 그리고요, 이건 옛날에 김영우 해고록에도 나와 있는데 네. 최고 권력을 잡고 있으면요 민중이 국민이 굉장히 무서워 보입니다. 무서워합니다. 네. 근데 이런 폭정이 있을 땐 반드시 국민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죠. 4.19는. 근데 그냥 피켓 만드는 게 아니라 격렬히 한 거였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화염병이래나 뭐죠? 예. 뭐, 예, 화염병도 던 갑자기 던지고 예. 그다음에 막 돌도 던지고 예. 폭력을 수반하는 민중 봉기가 일어날까요? 이 자들이 저는요 계속 그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네. 사실 2016년도 촛불 집회에서는 네. 100만 명 이상이 모여도 그런 불상사가 일체 없었습니다. 네. 그건 정말 성숙된 국민의식을 드러내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나 그때는 폭력화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 정권 자체가요 네. 법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네. 한다면 국민들도 법을 무시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참다 안 참다, 되면 예. 참다기보다 완전히 법을 무시하니까 네. 국민도 법을 무시하죠. 저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망하는 건 누구냐? 정권입니다. 네. 문재인 정권입니다. 폭력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전에 예. 제대로 하야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잘못했다 그러고 노선을 바꾸든지. 대수정을 네. 하고 네. 예. 그렇게 안 하면은 아마 그래서 이 정권은 이 말로가 네. 참 이 유감스럽게도 네. 비참하게 될 거는 이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전혀 지금 와가지고 뭐 참여하고 뭐 이제 참여해도 소용없다. 아니 지금까지 아니, 해놓은 참여하면 되죠. 참여하면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머리가 전혀 없습니다. 야 참여조차 할 수 있는 그 정도 생각도 못 하는 거죠. 생각 못하죠. 왜냐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정권이요 진짜 문제는 네. 국정 운영을 잘못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네. 잘못한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어도 네. 인정은 안 합니다. 네. 남 탓합니다. 이 내로남불이 아닙니다. 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뭐 로맨스고 네. 남이 하면 뭐 불륜인데 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적반하장입니다. 적반 상대방한테 갖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아주 이 정권은 그래서 저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실정보다 무능보다 더 나쁜 거는 뭐냐 오만이거든요. 네. 오만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럼요. 네. 이건 저 같은 경우에 만약 좀 뭐 나라 정치가 좀 잘못한다 싶으면 뭐 잘못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이유. 실정을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을 하면 또 믿어보는 거죠. 네. 그게 하나. 실정하고도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다 하면서 내가 잘했다고 머리 빳빳 쳐드는 이 오만. 네. 이거는 용납할 수 없죠. 국민들이 이제 앞으로 용납 안 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집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을 때 네. 얼른 참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계속 오만하다간 그래서 이 언제라도요, 그야말로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 어쩔 수 없지 뭐. 네. 어떡합니까? 저도 사실 그 한국 역대 대통령이 다 그 비극적인 네. 불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간 좀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더라도 네. 그 대통령 불행의 역사를 종식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머지간에 잘못해도 종식시켜야 되는데 이 정권은 도저히 또 여기 종식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싹수가 안 보이는군요. 전혀 안 보이죠.
전혀. 이번 10년사 보고도 저도 놀랐습니다. 예. 야, 어떻게 이 와중에 그런 어처구니가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 네. 이 정권은 그동안에 지금 제1의 정책을 네. 대북 정책으로 꼽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뭐 그동안에 뭐 북한하고 친해진다고 뭐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온 게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 관계의 파탄입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북한으로부터의 모독입니다. 예. 육주거리 맨날 듣고. 예, 욕지가 뭐 삶은 소대가리가 없는다는 둥. 예. 얼마 전에는 뭐 너는 끼어들지 마라. 예. 그것도 또 그 정의용인가 정의용 그 사람은 아이고 뭐 미국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축하할 말이 있으면 좀 하겠습니까? 예. 그걸 굳이 무슨 전한다고 안보 진짜 실장. 끼어들지 말 일이죠. 예. 북한에서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 무슨 뭐 축하를요 남한테 대신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트럼프에 대한 모독이고 김정은에 대한 모독이지. 예. 그러니까 그런데요 우리 이 선생님 예. 이런 그 모독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반도요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남한 정권이 너무너무 북한을 짝사랑하고 저자세를 취하고 이 굴종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보니까 네. 북한에서요 그렇지 않아 한번 자기네들의 위세를 전 세계에 한번 나타내 보이고 싶은데 네. 그 대상이 뭐냐 남한입니다. 남한에요 그냥 보통 도발이라고 하는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지어는 서울에 예? 예. 박격포 또는 방사포가 몇 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이건 다음에 이제 기회 되면 예, 예. 자세히 내가 말씀드리는데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왜 이걸 떨어뜨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떨어뜨려도 즉 세계적인 문제가 돼도 미국도 중국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해도 미국도 중국도 관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요.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있지 뭐 대한민국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언제든지 내가 예. 이거 점령할 수 있는데 지금 냅두고 있는 거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이런 말 정말 일본 말을 써서 안 되는데 가오다시를 위해서도 예. 한번 이래 합니다. 이 가오다시가 아니지. 예. 왜냐면 북한의 그 존재를 예. 한번 털어내려고 하는 거죠.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내통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합니다. 내통은 안 한다고 보세요?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참고로 이 남한의 주사파들은 네. 특히 문재인 정권은 네. 북한의 생각을 모릅니다. 내통이 아니라 오히려 몰라요? 모르죠. 예. 북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한 주사파들 이 자식들 멍청한 자식들 북한에 계속 짝사랑한다 이 스토킹 아닙니까 예. 이거 예. 제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한테 귀찮은 존재죠. 왜냐하면 북한은요 남한과의 대화와 교류 남한으로부터의 지원을 바라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대화하자 교류하자 지원하겠다 얼마 전도 뭐 5만 톤 주겠다 800만 예. 달러 도로 철도 놔주겠다. 더 놔주겠다 계산하는데 그 거절을 자꾸 하면요 북한 인민들한테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남한에서 도와주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 그 소리 안 나오게 하려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한방 수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올 수 없도록. 근데 이것이 쏘는 게 그런 말 안 나오는 용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 전쟁으로 발전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진짜요 전쟁 북한에서 조금만 도발해도 우리는 100배의 보복을 하겠다는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못 넘어오죠. 도발을 못 못 하죠. 쏘죠. 예. 그래야 도발.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 여러분, 진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게티우스라는 로마의 장군이 네. 한 말인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지금은 딱 이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네. 그걸 또 실제로 또 대처할 준비를 해야 돼. 말로만이 아니고 네. 또 국방력도 강화해야 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선생님 그 오늘 못다 한 말씀 또 차분하게 또 거듭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수요일 날 1월 15일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동화면세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마카파 문재인 정권 이 퇴출 퇴진 촉구 네. 국민 권리대회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시길 네. 바라고 그날 또 우리 이봉규 TV에서도 좀 실황도 좀 중계할 수 있으면 좀 네,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퇴출에는 뭐 일생을 민주화 운동 하셨지만 장규표 선생님 같은 분들도 다 합류하고 있으니까 이 목적이 이제 나라 살리기 운동 아닙니까? 그럼요. 문재인 퇴출이 나라 살리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거 이렇게 뭐 홀라당 넘겨줄 수 없으니까 네. 수요일 오후 3시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뭉치셔야 되겠습니다. 아유, 오늘 어려운 시간 오늘 내주셔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 예, 어려운 예. 시간 내주셔서. 예. 여러분들 즐거운 오후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요쪽에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여기 있는 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